제가 지난 기관보고 때 수원지검 앞에 수원지검 부장검사 서현욱 부장검사 그 앞에 30건 15,000쪽 녹취록이 창고에 무단 방치됐다 이런 걸 제가 지적하면서 거기 필요한 자료, 녹취록 등을 보내달라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왔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여기는 제가 확인한 자료에 보면은 그 방치된 녹취록 중에는 5월 17일자 김성태 녹취록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준 자료에는 공교롭게 5월 17일 녹취록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있는지 촉구를 합니다. 그 또 하나 술파티, 연합파티가 없었다라고 수원지검에서 발표를 했는데 달랑 3쪽짜리 보고서만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 소환 내역 등이 포함된 사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줄 수 없다. 비공개 대상의 감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된 그 직무서 현재 권력 우리에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공개한 법률 구조 1항 1호 이런 법률 제출하기 어렵다고 나왔는데 이거 주지 않으면 진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법무장관에게 이 차를 제출할 수 있도록 좀 촉구해 주시면. 예, 양부남 의원님 자료 요구에 맞춰서 법무부 장관님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저 수원지검에 지금 충분히 양 의원님의 자료 전달하고 정말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는 이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원지검 검사장님, 예, 자료 아니 5월 17일께 필요하다는데 5월 17일 걸 쏙 빼고 보내신 건가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예, 맞아. 이거는 그러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이 자료를 그렇게 빼고 보냈다면 추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17일이 가장 중요한 날인데요. 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원지검장님 또 똑같이 네. 연어파티, 술파티 관련해서 당시 법무부가 또 이 수원지검을 통해서 감찰 조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마저도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달랑 3쪽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양부남 의원님? 그렇죠. 그 보고서는 3쪽인데 이 보고서가 완전히 대개인됐던 소환 내역 같은 그런 자료를 좀 필요하거든요. 그 당시에 아무 일 없었다라고 했던 그 배경 왜 그랬는지 요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상세 소환 내역.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국정조사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 내용이 개인 신상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러셔야죠. 예, 자료에 대해서 바로 답을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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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료가 도착했습니까? 복사하고 있습니까? 예,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검사는 국가 공무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가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검사도장 날인한 문서, 이거 당연히 공문서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마이크 좀 네, 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이 공문서에 허위 사실을 적어서 공문서의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훼손되면 당연히 형법에 따라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범죄로 처벌받는 거 맞죠? 예, 고의라면 그렇습니다. 네. 도장 날인된 검찰 의견서도 당연히 공문서죠? 도장 날인 검사면- 어떤 건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 같습니다. 예, 일반적인 검찰 의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경찰이 재수사 결과서 등의 허위 사실 기재해서 형사처벌 받은 사건 판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검사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범죄로 형사처벌된 적 있습니까?
전체 무슨 그 조사를 해보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제가 예, 제가 확인된 바로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감입니다. 자, 그래서입니까? 이거 제가 오전에도 지적했고 좀 전에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예, 압수조서의 수사대장, 피의자 이재명, 사건망,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사람과 사건이 모두 잘못 적혀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 오기입니까? 검사는 이런 정도의 잘못을 해도 어떤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여태까지 넘어갔던 것 아닙니까? 자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네. 오전에 본 대로 이 PPT 아까 보셨죠? 계속 확인하셨죠? 네. 예, 이렇게 압수조서에 입건도 안 된 사람과 사건명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 아까 오전에 확인했던 엑셀 파일 증거자료, 검사나 수사관이 임의로 수치 입력한 출력물을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것이냐 증거자료로 편철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이 시기마다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면담 사실관계도 다르게 기재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일반 공무원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뭐 일반 공무원들이 뭐 수사는 하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어쨌든 수사 말고 이런 식으로 공문서를 이렇게 압수조서에 다르게 기재할 수 저 있습니까? 피의자 기재라든가 어떤 범죄 기재가 네. 당시 입건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예, 뭐 증거조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다시 한번 정말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고요. 예, 지금 서울고검 그 인권 침해 점검 TF가 또 이런 걸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 국가공무원들 이 국조특위 방송 보면서 같은 공무원인 검찰의 지금 이 수많은 조작 행위들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잠깐 시간 멈춰주시고요. 김경환 검사님 잠깐 나와주시죠. 네. 아까 좀 확인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확인을 할게요.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 호승진 검사 등 여러 검사가 같이 공소유지 담당하셨죠? 예, 저도 했습니다. 예. 공판 진행 중 검찰이 제출하는 의견서는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 모두에게 공유되죠? 당연히 확인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좀 팀이 좀 달라서 아까 말 1부, 3부가 좀 달라서 조금 공유 범위는 조금 자,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같이 활동했던 그 검사들이 의견서 내고 그럽니까? 같이 자, 잠깐만. 예, 예. 특히 김용 부원장 사건 같이 이렇게 중요 사건 관련해서 증인이 의견서 모두 검토하고 제출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로 답하십시오. 전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자, 앞서 질의에서도 나왔는데요. 증인은 유동규와 면담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피의자 이재명 관련 허위 기재 압수조서가 등장한 다음 날인 2022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밀실로 불러서 조서 한 장 남기지 않고 도합 24시간 동안 면담하였죠? 그거 면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24시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법 여부는 일단 논의로 하고 어쨌든 이 3일 동안 피신조서 작성하지 않고 비공개 면담하신 건 맞죠? 피신조서 작성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유동규 출정 내역인데요. 14, 15, 16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호승진 검사 당연히 같이 일하셨죠? 재판부에 이 호승진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동규와의 면담은 2022년 10월 6일 단 1회뿐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면담한 것은 그 시기 3일이 맞는데 왜 당시 공소유지 담당했던 같은 팀 호승진 검사는 유동규와 면담이 2022년 10월 6일 단 1회뿐이었다 이런 의견서 낸 겁니까? 제가 뭐 증인이 호승진 검사에게 3일간의 면담 사실 숨겼습니까? 저희 수사팀에서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지금 8월 22일, 2023년 8월 22일에 변호인들의 불법 면담 문제 제기했었는데 그제야 증인 이름으로 참고자료 제출이라는 식으로 저 3일차 면담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됐거든요. 그 사실 아십니까? 예, 제출은 했었습니다. 네, 그거 증인이 제출하신 거죠? 예, 제출하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도 호승진 검사는 왜 면담이 한 번뿐이라고 합니까? 이게 만약에 증인이 모른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승진 검사 개인의 일탈 문제입니까? 왜 한 번이라고 했습니까? 저도 공문서에 버젓이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아마 저희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 자. 재판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용이 증인, 자, 이 의견서 작성하기에 진짜 가담한 사실 없습니까? 호승진 검사 의견서 1회라고 기재되었던 이 의견서 정확히 답하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재판이 저 때는 진행되지 않았던 네.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는 몰랐다는 말입니까? 정확히 답하십시오. 네, 저 내용은 잘 증언하십니다. 전혀 몰라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분 더 주십시오. PPT 한번 보세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면담 수사 과정 확인서입니다. 이게 이 직원에 대해서 호승진 검사 면담 이후에 예. 증인이 면담을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어떤 직원인지 혹시 아무튼 어떤 직원이든 이렇게 면담한 사실 기재되어 있으면 제가 한 설명은- 맞을 겁니다. 예. 예, 맞겠죠. 당연히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증인과 이 호승진 검사 긴밀하게 조사한 거 맞죠? 같이. 저 그러면- 같이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어떻게 이날은 이렇게 조사 같이 했습니까? 아마 면담 횟수 관해서 명백하게 허위사실 기재한 걸 증인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지금 부서가 달랐고 호승진 검사가 면담하던 도중에 저희가 좀 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네, 으로 자, 이어서 했던 걸로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좋습니다. 예. 지금 증인으로 진술하신 겁니다. 예. 장관님, 이거 철저하게 좀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 공문서 아까 호 검사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 공문서 위조 밝혀지면 어떤 조치 취하실 겁니까? 일단 뭐 서울고검 인권팀의 그 점검 TF에서 감찰을 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된다고 하면 뭐 수사까지 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환 검사. 예. 예, 3일 동안 유동규를 불러서 그 신문하셨습니까? 면담 조사했습니다. 면담과 신문의 차이는 뭐예요? 저희 보통 조사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조사와 조서를 작성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면담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조사를 의미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조사 면담을 왜 해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조사 면담을 왜 하죠? 뭐 진술 청취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고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 상황에서 진술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면담을 왜 하죠? 뭐 저희 면담을 왜 하고 그때 면담에서는 무슨 내용 면담했습니까? 수사상 필요해서 했고 그 면담한 내용은 수사복으로 상세하게 저희가 기록에 남겼습니다. 수사상 필요해서 했다고 하면서 신문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이라고 하면서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면서 왜 그걸 면담으로 해요? 예, 그 기록에 상세하게 남겼습니다.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3일 동안 그 유동규의 진술 청취한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제가 뭘 진술을 어떻게 청취해요? 신문 조서로 진술 청취는 다 하잖아요. 진술 청취는 신문 조서로 다 하잖아요. 꼭 면담으로 진술 조서를 남기지 않는 청취는 뭐냐고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지금 우리가 묻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때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냐고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라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동규가 그 이전에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준 내용을 진술을 한 바가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다른 검사 저 말고 다른 검사에게 진술한 부분이 있었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한다고 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듣던 중에 추가 진술이 조금 더 있어서 계속 진술을 좀 더 계속 정치를 그러면 그 진술은 진술 조서로 남겨야 되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이번 수사 조작의 핵심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번 조작 수사 조작의 핵심인 거예요. 진술 조서에 남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질문은 그것이고 그것에 딱 걸려 드신 거예요. 온 세상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1분만 하십시오. 예. 저희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했으면 조사를 했으면 조서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검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죠. 아까 제가 일부러 이거는 복잡할까 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이 형사소송법 244조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수사 준칙 규정 26조에 말씀하신 대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신문, 면담, 명칭 불문합니다. 일단은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조차도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철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2항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조서와 같은 정도의 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왜 비껴가십니까? 저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 만약에 지금 이거 작성하셨다면 증거 제출할 것을 지금 요청드립니다. 예, 김경환 증인 우선 면담했고 그것을 남겨두었다고 했죠? 면담 기록으로 남겨두었다고 했습니까? 예, 수사 보고서에 남겨두었다고 했죠? 네. 예, 그 자료 제출하십시오. 예, 그 편철하셨습니까? 예, 기록에다 편철했고 재판의 증거로 다 제출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료 이 국정조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예, 그러면 법무부 장관님,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어쨌든 지금 뭐 중앙지검에서 공판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사 기록으로 해주시고 여러분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3일 내내 진술이 바뀌게 되는 딱 그때 김경환 증인이 유동규를 데리고 그 신문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저는 그거 불법이라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중요한 상황에 이게 면담이라고 하고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오늘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진술이 바뀌는 그 과정에 제대로 신문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면담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회유 작업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들어가세요.